이 차는 12년식 포르쉐 카이멘입니다. 오늘은 이 987.2 모델의 엔진 쪽 최악의 고질병 중 하나인 드라이브 벨트 텐셔너와 벨트까지 DIY로 교체할 겁니다. 차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부스터를 샀는데 가격은 20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예상되는 댓글이 야 그냥 보험 부르지 뭘 돈을 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사봤습니다. 이게 배터리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것 아니고 그냥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살려주는 부스트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케이블에 연결하는 단자들이 있고 별건 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운행을 3주 가까이를 안 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방전이 됐습니다. 저게 배터리가 방전이 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니까 계기판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막 창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문에 저렇게 임시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제 플러스부터 케이블을 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도 해주고 이렇게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불 들어온다. 배터리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게 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우쉬 바로 들어옵니다. 오, 이 배터리 부스트가 가격이 살짝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놓으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대면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시동 켜졌으니까 부스터를 꺼주고 이제 케이블을 마이너스부터 뽑았습니다. 그냥 배터리 설치할 때 같은 순서로 케이블을 꼽아주고 빼줬습니다. 이제 또 봄이니까 세차도 해줬습니다. 요즘은 그냥 터치리스 돌립니다. 손세차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세차가 다 끝났는데 광이 다 떨어져서 너무 멋있지가 않다. 엔진 쪽에 큰 작업하기 전에 일단 봄이니까 봄 메인터넌스부터 해주겠습니다. 오일 교체를 위해 차를 램프에 올렸습니다. 얘는 새로 산 드레인 플러그 까보겠습니다. 플러그랑 워셔랑 같이 나옵니다. 빠르게 교체해 보겠습니다. Rise up like the rose and put them on a poster. All the way up in the sky where the stars posted. Sip it on that rose, I put it down on coasters. Stack francs from the waves till I own the ocean.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 차 밑에 누워서 이렇게 명상 때리고 있는데 그때 이것저것 점검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12 조인트 부트 쪽 확인하고 저도 잘 볼 줄은 모릅니다. 그냥 봤을 때 됐다 싶은 것만 대충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 설치한 수동 변속 케이블인데 뉴메릭에서 나온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이게 기존의 순정 케이블은 이게 잘 끊어지는 고질병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순정 케이블보다는 변속할 때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인데 살짝 내부에 소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일 필터를 갈아주겠습니다. 오링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건 구품 오일 필터인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필터 안을 한번 까봤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철가루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모빌원을 세일할 때 삽니다. 이게 세일을 하면 5리터에 4만원 정도 합니다. 개꿀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오일 규격이 제 차 카이멘 987.2랑 2903 시리즈 NOE 엔진까지 이 오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빌원을 씁니다.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 규격에만 맞으면 저는 엔진 오일 브랜드는 크게 상관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제 엔진 오일 레벨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딥스틱이 없어서 시동을 존나 오래 켜놔야 됩니다. 진짜 한 30분 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딱 저 상단까지 찰 필요가 없고 저렇게 딱 중간에서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센서가 좀 예민해서 오버필 할 수가 있어서 엔진 오일을 딱 저 중간 칸까지만 채우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 필터를 갈아보겠습니다. 엔진이 중간에 있어서 엔진 필터도 저렇게 차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빠르게 갈아보겠습니다. 엔진 커버를 뜯어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 필터는 저 박스 같은 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빠르게 빼보겠습니다. 카이맨은 외부 공기가 바깥쪽의 아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이맨이나 박스터는 차 옆에 사이드 벤트 아가미가 있고 일반 911 모델은 아가미가 없습니다. 911은 엔진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엔진 안으로 공기가 차 등줄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911은 에어필터 갈 때 막 범퍼 뜯어내고 하더라고요. 에어필터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카이맨은 엔진 까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한번 깠을 때 이렇게 열심히 확인을 해줍니다. 근데 저기 뭐 초록색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약간 젤리같이 생겼는데 얘 냉각수는 원래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저기 냉각수 같은 게 초록색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변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딱히 새는 것 같지는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냉각수통에 압력이 올라가서 밸브에서 냉각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좀 튀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물도 한번 부어보고 일단 냉각수 양을 확인했는데 딱히 뭐 원래 저 정도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바꿀 건 없고 그냥 냉각수 레벨 주기적으로 체크하다가 갑자기 뭐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냉각수 통도 이제 10몇 년 지나면 크랙이 가고 하니까 언젠간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딱히 뭔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캐빈 에어 필터를 갈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 에어 필터는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캐빈 에어 필터는 캐빈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 에어 필터는 엔진을 위한 거고 캐빈 에어 필터는 우리가 차 안에서 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DIY에 처음 입문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 캐빈 에어 필터를 갈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딱히 리스크도 크게 없고 뭐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더러운 공기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 간단한 작업이라 이것도 빠르게 교체해 보겠습니다. 얘는 새 필터입니다. 깨끗합니다. 와우. 끝. 그리고 댓글에 가끔씩 폐유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저는 한국에 살지 않아서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폐유나 냉각수 같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품목 같은 거를 이런 시설에 직접 가져가면 그냥 무료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진오일 폐유를 막 모아뒀다가 20리터 넘게 가져가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큰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 픽업도 했고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엔진 벨트 텐셔너랑 텐셔너 볼트 그리고 드라이브 벨트까지 다 갈아줄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부품을 좀 사놓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던 작업인데 미루다 보니까 영상도 밀리고 또 이 작업할 용기를 가질 때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차 정비는 전문가가 아니고 개쌉 뉴비 프로 독학러라 엔진 쪽에 벨트 잘못 끼웠다가 이 벨트 다 날아가면서 엔진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또 엔진을 혹시 날려먹었을 경우까지 생각해야 돼서 이 엔진 가격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 차 2세대 987 카이만은 엔진 코드가 9A1인데 사실 981이랑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엔진입니다. 근데 매물도 많이 없고 뭐 찾아보니까 1,500에서 2,000만원? 네,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그냥 무섭고 귀찮아서 영상이 좀 밀렸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께서 저 새끼 벨트 하나 갈면서 비장한 척 존나 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엔진 커버를 까야 되는데 엔진 커버가 의자 뒤쪽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앞으로 제껴줘야 됩니다. 이제 엔진 커버를 덮고 있는 이 카페트 같은 거를 빼보겠습니다. 이걸 빼면 저기 또 엔진 커버가 나옵니다. 살짝 트렁크에 넣어주고 이제 볼트랑 너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너트도 있습니다. 이제 너트를 푸는데 저기 케이블 같은 게 보이실 건데 저게 수동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트랜스미션부터 시프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변속을 할 때마다 이 케이블로 변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너트입니다. 이제 다 뺐습니다. 안 빠집니다. 저거 너트 또 볼트를 깜빡했습니다. 빼주겠습니다. 오, 이제 빠집니다. 이게 엔진 앞쪽입니다. 엔진 앞쪽 커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없죠? 이제 여기서 벨트를 갈고 벨트 텐셔너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쪽은 진짜 열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또 깐 김에 여기저기 찍어두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얘는 알터네이터 발전기인데 그냥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 텐셔너입니다. 그리고 텐셔너 볼트입니다. 그래서 저 볼트를 빼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 공구가 안 들어갑니다. 이건 T50인데 대충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살짝 들어갑니다. 이건 30mm 소켓인데 안 들어갑니다. 또 저 소켓이랑 렌치랑 이 작업을 위해서 2-3만원씩 주고 구매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30mm가 맞긴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른 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스케일이거든? 그래서 러기지 있잖아, 짐 가방 걸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면 몇 킬로인지 알 수 있어. 이게 왜 필요하지? 토크렌치가 저쪽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걸 걸고 거기에 가하는 힘을 계산해가지고 이게 렌치면 이렇게 딱 당기면 이제 이렇게 토크렌치랑 같은 역할을 해. 그리고 이것도 샀어. 이거 보여줘. 무겁다. 진짜 커 보여. 이거 엄청 비싸. 2만 원이 넘어. 오마이갓. 거의 3만 원? 이거에 3만 원. 이제 필요한 공구를 다 사고 이제 둘째 날인데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렌치를 넣어서 확인. 오,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텐셔너 약간 숏 같은 거라 이렇게 눌러서 벨트를 빼는 겁니다. 이게 벨트를 딱 잡아주고 있어서 저렇게 렌치를 가지고 힘을 주면 벨트가 살짝 풀립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신기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작업이라
제 뇌가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텐셔너를 눌러서 벨트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벨트가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제 보여드렸듯이 일반 렌치로는 볼트를 빼려고 하면 렌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렌치로 연결해서 볼트를 빼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잘못했다가 저 소켓이 렌치에서 떨어져서 엔진베이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 언더커버까지 다 까줘야 돼서 그러면 좀 힘들어지니까 일단 전기 테이프로 감을 생각입니다. And there's gotta be a reason that you're speaking to me. And there's gotta be a reason that you're looking at me. 이렇게 감아봤는데 든든합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텐셔너 볼트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잘 들어가진 않는데 들어가집니다. 힘을 줘서 빼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오, 돌아갑니다. 저 볼트가 되게 길어서 볼트만 이게 따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만 살짝 풀어놓고 밑에 텐셔너 볼트를 또 풀어야 됩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되게 구석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반 렌치를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이게 들어갑니다.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들어가서 풀 수는 있습니다. 이 볼트 구멍에 잘 밀착시켜서 풀어줍니다. 안 그러면 이거 볼트 빠가 나면 이건 인생 하드코어 모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익스트림 하드코어 모드라 조심해야 됩니다. 마저 빼보겠습니다. 와, 진짜 보인다. 와, 씨. 아파. 씨. 미친. 아까 볼트 좀 풀어줬으니까 손으로 마저 돌려서 빼보겠습니다. 밑에 볼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위에 볼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쭉 뽑을 순 없고 어느 정도 풀리면 이 텐셔너랑 풀리랑 다 같이 빼야지 이게 빠집니다. 볼트 마저 풀어주고 거의 다 풀렸습니다. 아니구나. 오, 됐다. 빠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텐셔너가 새고 있습니다. 살짝 기름에 약간 쪄들어 있어가지고 2년 전에 슈퍼카 전문 메카닉한테 점검을 받았었는데 텐셔너가 살짝 새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이렇게 새고 있으니까 지금 바꿔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알맞은 시기에 바꾸는 느낌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세 파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머릿속에 좀 익혀줍니다. 이렇게 부품들도 새 걸로 다 샀습니다. 볼트들도 새 걸로 다 샀습니다. 이게 새 텐셔너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얼마 안 했습니다. 5위 제품으로 산 건데 거의 5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풀리도 오이 제품으로 샀는데 3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몰랐는데 이게 앞뒤가 있습니다. 저기 베어링 쪽을 보시면 앞뒤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벨트 풀리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뭐 차이점이 없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좀 미쳤는데 진짜 별거 아니게 생겼는데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구품을 보시면 이 텐셔너가 앞뒤가 따로 있어서 이거를 잘 보고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방향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트도 다 새 건데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한 몇천 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모든 볼트가 다 다릅니다. 이 텐셔너 조립품에 들어가는 볼트가 싹 다 달라서 좀 잘 보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10.9라고 적혀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동차 부품 설계도를 여기 찾았는데 이거랑 비교하고 또 부품이랑 또 비교를 하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기도 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고 이 품번도 설계도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여기 가운데에 딱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살짝 조립해 주겠습니다. 토크렌치로 마지막에 마무리 해줘야 돼서 일단 손으로 돌려서 껴주겠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넘은 풀린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커버가 쓰여져 있어서 그런지 안의 상태가 딱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근데 옛날 풀리에는 이게 벨트에 그루브가 있습니다. 신품은 없는데 옛날 풀리에 있는 거는 글쎄요, 찾아보니까 약간 벨트가 돌면서 저렇게 그루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풀리를 고정시켜주는 볼트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또 설계도랑 비교를 해도 같은 품번입니다. 크기도 똑같죠. 아, 그리고 이 풀리가 앞뒤가 진짜 똑같아서 구별 방법이 없는데 굳이 찾자면 저 맨 안쪽에 베어링 쪽에 약간 인그레이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저렇게 뭔가 각인이 돼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도저히 앞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앞뒤가 거의 똑같다는 거는 그냥 앞뒤 바꿔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볼트를 토크 값을 걸고 체결을 해야 돼서 토크렌치로 이렇게 조여보겠습니다. 이게 토크 값을 찾는 게 좀 어려웠는데 포럼 뒤지다가 겨우 하나 발견하고 또 유튜브도 뒤지다가 어떤 전문 정비사 분께서 토크 값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찾은 두 소스의 토크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 볼트가 아까 말씀드린 60만원짜리 저 레버라는 부품에 들어가는 볼트인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그런 고질병입니다. 제가 사실 저 레버를 처음에는 안 샀었습니다. 왜냐면 철로 돼 있고 하니까 그냥 다시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안 샀는데 이게 문제가 저기 볼트를 넣는 쪽이 나중에는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진동 때문에 볼트가 풀린다고 합니다. 볼트가 풀리면서 볼트 대가리가 나가고 볼트 대가리가 나가면 벨트의 텐션이 살짝 풀리면서 벨트까지 풀리고 벨트가 풀리면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부품인 것 같은데 저 볼트랑 저 60만원짜리 부품 때문에 약간 엔진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니까 이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 부품으로 한번 갈기로 한 겁니다. 자, 이제 조립이 끝났으니까 엔진 쪽에다가 이 텐셔너 세트를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품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 걸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제 볼트를 조여줄 건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볼트 이상하게 체결해가지고 빠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볼트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대참사인데 그래서 일단 손으로 먼저 조여보겠습니다. 안 들어간다. 다시 해볼게요.
your sleeve, then I could go for a kill. If you have anything, anything really. 손으로 이렇게 조였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돌리니까 돌려집니다. 어느 정도 좀 조여놓고 나중에 토크 값에 맞게 조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텐셔너 밑에 있는 볼트인데 얘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으로 잘 돌려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볼트 두 개는 손으로 잘 돌려줬으니까 이제 마저 살짝 좀 단단하게 조여주겠습니다. 이제 밑에 게 좀 더 쉬우니까 밑에 거 해주고 이제 위에도 살짝 조여줍니다. 다행히도 아래쪽 볼트는 이 토크렌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크 값에 맞게 조여주겠습니다. 됐다. 나이스. 진짜 볼트 절대 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 산 풀리 커버도 씌워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발전기인데 그냥 한번 돌려줘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렸을 때 느낌이 이상하면 이것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텐셔너 위에 볼트를 조여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토크렌치가 안 들어갑니다. 토크렌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 이상한 스케일 같은 걸 사가지고 저기에 몇 킬로의 힘을 가할지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렌치 길이에 따라서 레버리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렌치 길이를 재줘야 됩니다. 저렇게 총 렌치 길이가 33cm니까 28Nm의 토크 값을 만들어내려면 8.6kg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챗GPT한테 숫자 넣고 달라 그러니까 그냥 줍니다. 딱히 제가 계산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또 렌치가 또 저 밑으로 빠지면 또 헬이니까 이게 또 묶어줬습니다. 전기 테이프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 에임을 해서 잘 넣어줍니다. 이게 사실 제일 볼트가 빠가나기 좋은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좀 조심해서 넣어줍니다. 스케일을 렌치 맨 끝에다가 이렇게 고리로 고정을 하고 힘을 어느 정도 가하는데 사실 이게 한 8kg 정도 오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8kg 정도 힘을 주니까 그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자꾸 렌치가 빠져요. 한 이 정도에서 그냥 나머지는 감으로 그냥 손토크 시전 된 것 같은데 다행히도 볼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빼줘야 되는데 벨트 하지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벨트 간지가 꽤 돼가지고 그냥 오늘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벨트가 윗부분에서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 문제가 밑에가 안 나옵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이 벨트가 걸린 쪽이 그 크랭크샤프트 풀리 바로 아래쪽인데 이 풀리 밑에 쪽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거의 공간이 없어요. 그냥 없어. 이게 약간 빼지 말라는 수준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이거 약간 진짜 벨트를 최대한 납작하게 해서 빼니까 겨우 빠집니다. 이게 진짜 공간 활용도가 미쳤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분들 대단합니다. 이건 새 벨트인데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컨티넨탈 건데 OEM 제품입니다. 이게 딱히 앞뒤가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패키지대로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벨트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계도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본 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벨트를 뺄 때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이거 들어갈 때가 더 미쳤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까보다 공간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새 벨트랑 전에 있던 벨트랑 두께 비교까지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두께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진짜 3-40분을 넘게 헤맨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벨트를 크랭크 샤프트 오른쪽에 살짝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크랭크 왼쪽에서 뭔가 살짝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빼면서 안쪽으로 약간 밀어 슬라이드해서 넣는 느낌?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뭔가 약간 왼손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다시 또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진짜 겨우 들어갔습니다. 이 크랭크 풀리 밑으로 벨트 넣으니까 나머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게 뭔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텐셔너 풀리 쪽만 빼고 이렇게 잘 돌려서 벨트를 꼈습니다. 이제 벨트를 다 했는데 잘 됐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남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방향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뭘 잘못 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제대로 껴놓고 텐셔너를 눌러서 이제 벨트를 텐셔너 풀리에다가 감아주면 됩니다. 오, 이게 꽤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제 껴졌습니다. 최대한 중앙에다가 이게 풀리 겉표면이 이렇게 그루브가 없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중간에다가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이게 확실히 텐셔너라 그런지 벨트가 걸리니까 이 텐셔너의 텐션이 항상 조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벨트를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트가 막 풀리 겉에 걸려 있거나 잘못 설치하거나 하면 시동을 켰을 때 이게 바로 벨트가 갈려 나가면서 제 엔진도 같이 갈려 나가는 거니까 좀 무섭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솔직히 제 작업물 결과에 대해서 믿음이 크게 없는데 또 엔진을 걸고 배팅하는 느낌이라 좀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구독을 고려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고생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벨트 갈려나가지 않고요. 엔진 아직 살아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 악셀도 살짝 쳐볼게요. 이게 밟았다가 또 갈려나가면 안 되니까. 살아있습니다. 신기한 게 저 텐셔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품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테스트 끝났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퇴근하자마자 거의 4시간을 가까이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는 내일 할 겁니다. 손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날인데 한 번 더 벨트를 확인해 줍니다. 이제 오늘은 2차 테스트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빠르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잘 안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뺄 때 아래쪽부터 뺐습니다. 위쪽부터 다시 끼겠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트만 원위치 해주고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주차장에서만 살짝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확실히 커버가 소음을 많이 줄여줍니다. 와, 괜찮습니다. 엔진이 이 정도로 오래 버틴 거면 작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I should've known when I met her back at Midtown, at Dogwood, when I was going through a rough patch, but it's all good.